최근 부산 영도 앞바다에 미 해군 4만 톤급 군수지원함이 등장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부산의 HJ중공업에 USNS 아멜리아 에어아트함 정비를 전부 맡기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직접 추진하는 210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였기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은 이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으로 인해 군수지원 체계가 더 빨라지고 안정화될 경우 인도 태평양 해역이 먹히는 것은 순식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미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 들어가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중국과의 바다 싸움이 더 거세지는 이 상황. 과연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찍은 이유는 무엇이었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그날 오후였을 겁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 3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고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한국 부산 HJ중공업 USNS 아멜리아 에어아트함 중간정비 계약 체결 예정. 국방부에서 30년을 보낸 제게도 이건 처음 보는 결정이었습니다. 미 해군 군수지원함을 외국 조선소에 맡긴다는 것, 그것도 4만 톤급 함정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함의 정비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국가 안보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 건너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펼쳐보니 숫자들이 참담했습니다. 연간 함정 정비 수요는 130척에서 150척 사이.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고작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평균 숙련공 연령 55세. 대부분 5년 안에 은퇴 예정. 주요 조선소 도크 시설 평균 가동 연수 40년 이상. 정비 일정 지연율 연평균 35%.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려면 배가 먼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 배들을 살릴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지난 3년간의 국방 예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MRO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60억 달러에서 지난해 73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설도, 인력도, 시스템도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은 날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함정을 운용해야 했고 그 말은 곧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필요는 늘어나는데 역량은 줄어들고 적은 강해지는데 우리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30척, 150척, 73억 달러, 35%. 그리고 그 모든 숫자 너머에는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존 해리슨 상원의원이 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해군 제독 출신인 그는 조선업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차관보님, 그가 제 이름을 불렀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원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됩니다.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해리슨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4만 톤급 군수지원함입니다. 항공모함과 전투함의 탄약과 연료를 보급하는 핵심 함정을 말입니다. 정보 보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 유출은요?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회의실 안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HJ중공업은 1974년부터 함정 건조와 정비를 해온 곳입니다. 지금까지 1200척이 넘는 함정을 다뤘고요.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해리슨 의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차관보님, 당신은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해리슨 의원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시오, 맥도웰.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비 일정 6개월 추가 지연,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 도크 시설 긴급 보수 필요, 노퍽 조선소 예산 초과율 300%.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부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명백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 문제로 갈등하는 동안 중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리슨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언론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신문마다 비슷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 한국으로. 국가안보 위협 논란. 일부 방송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불러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미해군 MRO 시장 진출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미해군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를 수주했고 하나오션도 릴리 슈라함 MRO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미 해군 보급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에서 한국 조선소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보안과 기술력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HJ중공업은 그 흐름의 일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만 믿지 않겠다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산 HJ중공업 현장 실사를 다녀오겠습니다.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보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건 제가 직접 봐야 합니다. 해리슨 의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판단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출장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기에 최소 인원으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보안 전문가 2명, 함정기술 평가관 2명,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밤, 해리슨 의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맥도웰, 자네 정말 가는 건가? 네. 의원님, 내 충고는 듣지 않겠다는 거군.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소신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가보게.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가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그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고 하지만 내일이면 저는 태평양 건너편으로 날아갈 겁니다. 거기서 제가 찾는 건 별빛 같은 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출발 당일 새벽 4시, 저는 혼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세한 일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었고 제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HJ중공업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50년 역사, 1200척 이상의 함정 건조 및 정비 경험, 특수선 전문 조선소.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국 조선소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제가 옳다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파트너라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함정 정비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될 겁니다. 태평양에서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부산행 차량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시간 후,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공기가 폐를 채웠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의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영도가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저곳에 갈 겁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혹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함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고, 사방에는 끝없는 수평선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육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부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 영도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실사팀 4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우리는 차에 올라 영도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이미 차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트럭들,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도대교를 건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다 건너편 조선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이미 불빛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작업 중인가 봅니다. 동행한 기술 평가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하니 HJ중공업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유상철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보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함정이 곧 입항합니다. 우리는 암벽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었습니다. 길이 210m, 너비 32m, 4만 톤급 군수지원함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대한 함정이 안개를 뚫고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그 주변으로 펼쳐진 조선소의 풍경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정이 접안을 시작하자 조선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 6대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3번 도크 준비 완료. 선체 점검팀. 대기 위치 도착. 안전 요원 배치 완료. 계류 작업 시작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수리 작업이 아니라 군사 작전 같은데요. 유상철 대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함정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의 생명줄을 다룹니다.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접안 작업은 정확히 47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조선소들은 보통 2시간 이상 걸렸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유 대표의 안내로 우리는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구마다 생체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문, 홍채, 얼굴 인식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미 해군 보급사령부에서 3차례 실사를 나왔습니다. 유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항목에서 통과했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이 24시간 녹화되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물리적으로 격리된 서버에 보관됩니다. 동행한 보안 전문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차관보님, 이 정도면 우리 국방부 시설보다 철저합니다. 다음은 인력 관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직원의 신원이 조회됐고 보안 서약서가 작성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총 347명이 투입됩니다. 유 대표가 태블릿으로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검증을 마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도크 상태, 장비 수준, 작업 환경 모든 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협력업체 시스템이었습니다.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48시간 이내에 조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120곳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조선소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고 식당 한쪽에는 안전교육 자료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함께 식사하던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 함정 작업에서는 더욱 엄격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정비 계획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작업 공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상철 대표가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중간 정비는 총 143개 항목입니다. 스크린에 세부 목록이 떴습니다. 선체 구조 점검 및 용접 보강 27개 항목, 추진 시스템 분해, 정비 34개 항목, 전기 및 보조 기계 시스템 점검 41개 항목, 탄약 적재 장치, 정밀 조정 18개 항목, 연료 공급 라인 점검 및 교체 15개 항목, 도장 및 방식 처리 8개 항목, 작업 기간은 총 11주입니다. 유 대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월 중순 착수해서 3월 말 인도 예정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11주면 미국 조선소 기준으로는 상당히 짧은 일정인데요. 가능합니다. 유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교대 24시간 작업 체제를 운영합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행한 기술평가관이 질문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작업은 3단계 검수를 거칩니다. 화면이 바뀌며 검수 프로세스가 나타났습니다. 1차 작업자 자체 검수, 2차 현장 책임자 검수, 3차 품질 관리팀 최종 검수, 그리고 미해군 파견 감독관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명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된 자료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함정 주변으로 비계가 설치되고 있었고 장비들이 하나둘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됩니다. 유 대표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께서 원하신다면 전 과정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는 미해군 7함대의 핵심 자산입니다. 항공모함과 전투함에 탄약 6,000톤, 연료 2,400톤을 보급하는 생명선이죠. 만약 저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중요한 함정을 지금 한국 조선소가 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가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오후 5시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아침, 선체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함정의 외판을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 장비로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비계를 타고 올라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부식 발견,
한 작업자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즉시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고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등급 평가 B, 용접 보강 필요, 작업 지시서 발행합니다. 15분도 안 돼서 용접팀이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데까지 다시 20분. 제가 미국 조선소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고, 승인, 작업 지시, 실행까지의 과정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넷째 날에는 추진 시스템 분해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엔진룸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디젤 엔진이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20년 넘게 가동된 겁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마모된 건 교체합니다. 분해 작업은 정밀했습니다. 볼트 하나를 풀 때마다 번호표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조립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저는 그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유상철 대표와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약 조건 이상으로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상철 대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함정에는 수백 명의 미군이 탑승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 함정이 보급하는 다른 배들입니다. 유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호위함, 수천 명이 타고 있는 함정들이죠. 만약 저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실수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그게 바로 50년간 이 일을 해온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익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품질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 가득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이 몇 개입니까? 제가 품질 관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총 73개입니다. 그중 해결된 건 68개 완료됐고 나머지 5개는 작업 중입니다. 예정보다 빠른 진행인가요? 네. 현재 일정 대비 3일 앞서 있습니다. 저는 작업 일지를 넘겨봤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작업 내용, 발견된 문제, 해결 방법, 투입 인력, 소요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 해군에도 제출됩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보고서로 제출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로 중간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HJ중공업의 작업 수준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철저하고 기술력은 검증됐으며 품질 관리는 체계적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사였습니다. 맥도웰, 보고서 잘 받았네. 그런데 해리슨 의원 측에서 난리야. 무슨 일입니까? 자네가 한국 편을 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본 걸 보고한 것뿐입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기 시스템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배전반을 열고 하나하나 회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케이블 피복 손상. 교체 부품 준비.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리슨 의원이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말입니다. 2주째 되던 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과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이미 여러 개의 링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환구15, CCTV 뉴스 모두 비슷한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미해군 기밀 유출 우려, 동맹국 군사 정보 관리 의혹, 제3국 기술 유출 가능성 제기. 기사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과 의혹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도 받아쓰기 시작했고요. 전형적인 정보전이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워싱턴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원에서 난리입니다. 해리슨 의원이 긴급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중단 압박도 들어오고 있나요? 네. 일부 의원들이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겁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성공하면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상철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중국 언론 보도 아십니까? 봤습니다. 유 대표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정대로 갑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차관보님, 보고드립니다. 자재관리팀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추진 시스템 교체용 베어링 납기가 2주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론 선적 지연이라고 하는데 팀장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운송선을 정선시켰다는 비공식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언론 공작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급망까지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부품은 없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상철 대표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보님, 문제 해결했습니다. 벌써요? 국내 협력사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에 있는 방산 부품 제조사에서 동일 규격 베어링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대체품을 찾으셨단 말입니까? 5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입니다. 유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시스템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 빠른 의사결정,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 이 모든 게 합쳐진 시스템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실이었습니다. 차관보,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의 목소리였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조선소 안보 위협 관련해서요. 근거 없는 의혹인데 말입니까? 여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리슨 의원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은 차관보를 신뢰하십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 싸움이자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와 HJ중공업이 서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체 점검이 예정보다 2일 일찍 완료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야간 작업 인력을 50명 더 투입했습니다. 추가 비용은요? 회사가 부담합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환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는 잠깐 작업을 멈추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HJ중공업은 공급망 차질을 24시간 만에 해결했으며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기 관리 능력의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해가 더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조선 계약이 아니라 태평양 패권의 문제니까요. 4주째 접어들면서 작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추진 시스템 정비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엔진룸으로 내려가니 거대한 디젤 엔진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들이 바닥에 정렬되어 있었고 각각의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총 847개 부품입니다. 수석 기관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측정해서 기준치와 비교합니다. 기준치를 벗어나면요? 즉시 교체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작업은 정밀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고 판정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품은 즉시 빨간 상자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교체된 부품이 몇 개입니까? 134개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건가요? 네. 함정이 20년 넘게 가동됐으니 당연합니다. 수석 기관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해군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 톰슨 중령, 30년 경력의 베테랑 함정 기관사였습니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곳 작업 수준은 어떻습니까, 중령? 톰슨 중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까? 네. 제가 샌디에이고, 노퍽,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모두 가봤습니다만 그가 작업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인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인 건 속도입니다. 톰슨 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톰슨 중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중령,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톰슨 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30년간 함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비됐는지 아닌지는 바다에 나가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제가 본 바로는 HJ중공업은 진짜입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들은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해군 파견 감독관의 현장 평가를 첨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도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네. 어떤 의미입니까? 톰슨 중령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 해군 내부에서 한국 조선소를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중국 측 방해 공작은요? 여전하지. 하지만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반박하긴 어렵지 않겠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5주째 되던 날, 중요한 전환점이 왔습니다. 전기 시스템 점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전기팀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배전반 주회로에서 절연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심각합니까? 방치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배선을 교체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지연이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워싱턴에서 또 공격받을 빌미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상철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잘 찾아냈습니다. 그가 정기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발견했기에 다행입니다. 바다에서 불이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지만 일정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유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말입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배선 교체 작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늘리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제안했습니다. 추가 인력 80명을 투입하면 5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요? 회사가 부담하겠습니다. 유 대표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작업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배선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작업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쉬는 시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 일 잘하고 있죠? 네.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배를 고친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해군이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자부심과 책임감.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말입니다. 정확히 4일하고 18시간 만에 배선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예상보다 하루를 더 앞당긴 겁니다. 톰슨 중령이 최종 검수를 마치고 승인 사인을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이 배는 3배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특별 보고를 올렸습니다. HJ중공업은 예상치 못한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여기 현장에서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6주째 되던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온 기밀 문서였습니다.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보고서로 제목은 한국 조선업계의 미해군 MRO 시장 진출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이미 미해군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를 완료했고 추가로 세사르 차베즈함까지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윌리 쉬라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미해군으로부터 최고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HJ중공업의 계약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큰 흐름의 일부였던 겁니다. 미해군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조선소를 동시에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 전망 2024년 84조 원에서 2029년 92조 원으로 성장 예상. 이 중 미국 시장만 약 20조 원 규모로 추산.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시장을 놓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경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10조 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유상철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우리는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미 다른 한국 조선소들도 미해군 계약을 따냈다는 걸 아셨습니까?
유상철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우리는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체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차관보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했으니까요. 유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말해준 정보와 본인이 직접 본 현실은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은 제가 뭘 보길 원하셨습니까? 진실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진실. 아니, 이미 하고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도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유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 지속 능력이 강화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이 막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함정 MRO는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해양 전략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건 더 많은 함정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전력의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유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MRO를 연속으로 따내자 그들의 전략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은 미국이 함정 정비 문제로 발이 묶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함정은 이제 거의 새 배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유 대표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약 금액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상철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1974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200척이 넘는 함정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배우신 게 있다면요? 배는 계속 운용되니 정비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신조선은 한번 만들면 끝입니다. 하지만 MRO는 다릅니다. 배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중요한 겁니까? 한번 신뢰를 얻으면 계약은 계속 따라옵니다. 유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 30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상철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번 신뢰를 얻으면 계약은 계속 따라온다.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본질이었습니다. 7주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부가 한국 조선소 MRO 성과에 대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정비 품질과 일정 준수율은 미국 내 조선소를 상회하며 비용 대비 효율성도 우수함. 향후 지속적 협력 확대를 권고함.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도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수뇌부가 한국 조선소에 대해 전면 재평가를 시작했어. 해리슨 의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용해졌지. 해군 공식 보고서를 반박하긴 어렵겠지. 중국 측은요? 더 강하게 나올 거야.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도장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함정의 외판 전체를 새로 도장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도장은 단순히 외관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도장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부식 방지와 스텔스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용하는 페인트는요? 미 해군 지정 특수 도료입니다. 내염성과 레이더 반사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죠. 작업자들이 꼼꼼하게 표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녹을 제거하고 연마하고 프라이머를 칠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한번 잘못 칠하면 전부 벗겨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톰슨 중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령, 곧 작업이 끝납니다. 네. 예정보다 3일 앞당겨졌습니다.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한국 조선소가 과연 미 해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톰슨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국은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조선소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 말을 본국에도 보고하시겠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웃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군수참모부장이 부산을 방문한 겁니다. 로버트 핸더슨 준장, 함정 정비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차관보,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핸더슨 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만 보다가 현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핸더슨 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꼼꼼히 살폈습니다. 선체 용접 상태, 배선 정리 상태, 장비 설치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좋은 의미입니까? 제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핸더슨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태평양 함대 전체를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HJ중공업 임직원들과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핸더슨 준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유 대표님, 그리고 HJ중공업 여러분.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배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랍니다. 유상철 대표가 답사를 했습니다. 준장님, 저희는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말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핸더슨 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차관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 우리 함정을 맡긴다는 게 말이죠. 지금은요? 확신합니다. 핸더슨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면요? 필수 파트너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비 기지가 필요하죠.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함정이 증거입니다. 저는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함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차관보, 제 보고서를 기다리십시오. 핸더슨 준장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의심을 잠재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부산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해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가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0주째, 드디어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점검과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함정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보는 날이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상철 대표와 톰슨 중령, 그리고 각 분야 책임자들이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유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석 기관사가 대답했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깊은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가동된 엔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회전수 정상, 유압 정상,
전기 시스템 정상, 냉각수 온도 정상.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들으십니까? 무슨 소리 말입니까? 저 엔진 소리요. 그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 배 소리입니다. 20년 된 배가 아니라요. 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리듬이 일정했고 진동이 최소화되어 있었으며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정비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톰슨 중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비 테스트였습니다. 탄약 적재 장치, 연료 공급 시스템, 통신 장비, 레이더 시스템 모든 게 순서대로 점검됐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최종 검수 시작합니다. 품질 관리팀장이 선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총 247개 항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모든 검수가 끝났습니다. 합격입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최종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인도 준비 완료.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상철 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차관보님.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공식 행사는 아니었고 함께 일한 사람들끼리의 조촐한 모임이었습니다. 유상철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10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유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장 책임자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고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가 한국 조선소와의 MRO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도웰, 대성공 일세.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어. 한국을 핵심 MRO 파트너로 지정한다고. 해리슨 의원은요? 항복했지. 해군과 국방부의 공식 평가를 뒤집을 순 없으니까. 중국 반응은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핸더슨 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차관보님께 7함대 사령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HJ중공업의 작업 품질과 일정 준수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7함대 소속 함정의 정기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필수 파트너.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상철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말했습니다. MSRA 인증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투함 정비에도 참여할 수 있죠. 야심차시군요. 야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한국 조선업 전체가 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회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를,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 해운대를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10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미국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기대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리슨 의원이었습니다. 맥도웰.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의원님,
인정하지. 내가 틀렸어. 해리슨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 감사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명심하게 그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지.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의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출항일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함정을 둘러봤습니다. 10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체는 새배처럼 빛났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수 지원함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함의 탄약과 연료를 보급하는 핵심 자산이었죠. 만약 이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체 작전이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함정이 지금 한국의 손에서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관보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상철 대표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대표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의심하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 대표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동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맹이요? 네. 진짜 동맹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 아닐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되는 관계죠. 그가 함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동맹은 조약이나 선언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증명돼야 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얕봤습니다. 싸게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유 대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편견을 깨는 건 우리 몫이니까요. 그리고 차관보님은 편견을 깨셨습니다. 출항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맑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출항식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과 HJ중공업 임직원들이 부두에 모였습니다. 핸더슨 준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HJ중공업의 완벽한 정비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수리된 배가 아닙니다. 핸더슨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HJ중공업과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유상철 대표를 향해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유상철 대표가 답사를 했습니다. 준장님, 그리고 미 해군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가 바다를 지키는 한 우리도 함께할 것입니다. 오전 11시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배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천천히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체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엔진 소리는 힘차게 울렸습니다. 톰슨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차관보님, 저 배를 보십시오.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 배는 이제 새 배보다 더 강합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무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긴다는 것을요. 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작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그게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저는 부산에서 봤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0주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유상철 대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조심히 가십시오. 대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유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관보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부산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세계 군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곳,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시작된 곳, 바다의 유지력이 탄생한 곳.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HJ중공업의 MRO 역량은 검증됐으며 향후 지속적 협력 확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이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손길로 되살아난 배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정들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질 겁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속도, 한국의 정확성, 한국의 시스템.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바다의 유지력 말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바다의 유지력까지 잡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책임감,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힘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성과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